조업 중단점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조업 중단점. 단기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또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QP 평면으로 표시를 할 것이고, A씨는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A씨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이제 TC 함수라는 것은 둘로 나뉘죠. TVC, 총 가변 비용이 있고요. TFC가 있어요. 총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 둘로 현재 나눠서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TC를 Q로 나눈 거예요. TC를 Q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TVC를 Q로 나눈 것은 AVC라고 부릅니다. 평균 가변 비용이에요. TFC를 Q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 고정 비용이 나오죠. AFC가 됩니다. 근데 얘는 상수잖아요. 그죠?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뭐 TFC가 100이라고 해요. 하나 만들면은 평균 고정 비용은 100, 2개 만들면 50, 10개 만들면 10.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얘는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생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AC에서 AVC를 뺐더니 당연히 AFC가 될 것이고, 우리가 AFC 곡선은 이 평면에 안 그릴 거거든요. AVC는 그릴 거예요. AVC는 그릴 건데, AC 곡선의 최저점은 MC 곡선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잖아요. AC의 최저점에는 MC가 있어야 됩니다. MC가 위치해요. 근데 고정 비용이 없으면은 AVC가 AC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AVC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AVC도 AC하고 성격상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고정 비용 하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AC뿐만 아니고 AVC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AC 또는 AVC 모두 최저점에는 MC 곡선이 반드시 관통하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봤죠. 비용함수 쪽에서 AC도 AVC도 저점에서 이게 관통되는 걸 봤잖아요. 이 저점엔 MC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MC 곡선이 저점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AC보다는 AVC가 밑에 있겠죠. 그죠? 밑에 있을 것이고, AC 곡선하고 AVC 곡선 사이에 수직거리 있잖아요. 그 수직거리가 당연하게도 평균 고정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Q가 낮을 때는 수직거리가 길 거고, Q가 높을 때는 그 수직거리가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저점을 찍을 때 찍더라도 내려오면서 점점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형태. AVC는 AC와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AC와 AVC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더 수직거리가 늘어난다. 땡. 틀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업 중단점이라는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가격이 뭐 이쯤이라고 합니다. 전체 수요 곡선과 전체 공급 곡선이 이런 곳에서 설정이 된다면은 개별 기업이 생산점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항상 같아요. MC 곡선만 쳐다본다고요. 따라서 이런 곳에서 균형 가격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Q0인 점에서 제품 생산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분석을 좀 해보자고. 손해를 보는가 아니면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싶다라면은 AC 곡선보다 가격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AC가 위에 있죠. AC가 위에 있으면은 여기가 바로 AC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물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만들면서는 어떤가라는 질문으로 국한하는 거예요. 즉, 고정 비용을 신경 쓰지 말고 만들면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AVC입니다. AVC. AVC는
기본적으로 TVC에서 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만들면은 제로예요. 만들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1,000원이고요.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1,100원이고 이쪽이 900원으로 만약에 마킹이 되어 있다면은 그래도 이 기업은 손해를 보는 건 맞지만 하나 만들어 팔 때마다 100원씩은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물건 볼펜을 판매하는데 만들 때 비용만 따져보니까 9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고정 비용까지 고려하니까 1,100원이 평균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 크기가 뭘까? 이 크기. 이 크기를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변 이윤이라고 불러요. 가변 이윤. 양수입니다. 양수. 기업은 절대 가변 이윤마저도 음수일 때 조업을 지속하진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아니 하나 900원에 팔고 있고 하나 만들 때마다 추가되는 평균값이 1,000원이면은 뭐하러 장사를 합니까? 접는 게 낫죠. 그죠? 따라서 이 개별 기업은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 저점 있죠? 이 저점. 그거보다 가격이 낮을 때 조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MC 곡선은 보통 단기 공급 곡선이 된다고 해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MC의 영역이 공급 곡선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가격이 정해졌을 때 AVC마저도 위에 있으면은 만들면서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탈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MC는 QS라고 부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엄밀하게 파고들면 이 사이의 가격에서는 나는 안 만들고 철수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QS하고 MC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간신히 여기부터는 QS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는 아닐 가능성이 생긴다고 해요. 고정비용은 매몰 비용일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회수가 불가능하다면은 구태여 이 기업이 그 회수가 불가능한 돈을 따지면서 내가 조업을 한 해 만에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지?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면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회수 불가죠. 회수 불가시 고정 비용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배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 비용은 미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AVC만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고정 비용 어차피 들어가는데 회수가 불가능하면은 그나마 하나 만들면서 그래도 양수값이라도 내면은 조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조업 중단점이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일 때에는 AVC의 최저점이 되는 것입니다. AVC의 최저값. 이거보다 그래도 가격이 높으면은 어찌됐건 장사를 하면서 손해가 났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메꾸는 게 낫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일 때에는 회수가 불가합니다. 고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테니 고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곡선 AVC의 최저점.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현재 이 그래프에서 고정 비용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죠. 그지? 고정 비용의 크기는 이와 같습니다. 현재 Q0 기준 이 둘 사이의 거리 있잖아요. 그죠? 둘 사이의 거리가 평균 고정 비용이거든요. 평균 고정 비용. 그거랑 Q0를 곱했으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지? 이 직사각형의 크기가 바로 현재 기업에게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면 진짜 큰일 나. 기업이 인테리어 비용을 1억 들었다고 해서 그 1억을 모조리 회수한다고 해서 고정 비용이 1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게 1억이 돈이 들었으면은 사실상 감가상각되는 크기하고 그리고 또 은행에 넣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율 그게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지 1억이 고정 비용은 아니라고. 맥이 이만큼 벌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접고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면은 맥이 더 큰 금액을 회수할 것이냐. 고정 비용이 만약에 비매몰 비용이라면 고정 비용이 비매몰 비용이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 경우는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고정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따라서 이 경우는 A씨만 고려합니다. A씨만 고려해서 조업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A씨의 최저점. A씨의 최저점에서 이 기업은 그거보다 가격이 높으면은 고정비용 고려해도 돈 버는 거니까 조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가격이 낮으면은 고정비용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차라리 회수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입니다. 가변 이윤이 100만 원인데 고정비용이 회수가 가능한데 200만 원이에요. 접는 게 낫죠. 안 해. 장사를 접고 그냥 매기 100만 원 버는 것보다 고정비용으로 200만 원씩 매기 발생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조업 중단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정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덧대서 그리진 않겠지만 고정비용이 비매몰 비용일 때는 공급곡선이 사실 이 영역도 유효하진 않아요. 그때는 여기로 바뀌고 여기만 공급곡선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현재 지금 그 A씨가 이제 가격 기준으로 A씨의 최저점 아래 가격 영역에서는 공급곡선은 수직이다 하면 그나마 양반인 것이고 그 영역에서는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0이다. 같은 말인데 괜히 조금 어려워진 거고요. 무한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업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에는 고정비용의 성격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응용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잘 칠판에 그려져 있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요. 고정비용의 60%를 회수할 수 있다면 장사를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200만 원에 60% 회수 가능해. 100만 원. 100만 원 벌래요. 고정비용이 200이지만 60% 회수 가능하니까 120만 원을 벌래요. 접는 게 낫습니다. 접는 게 낫죠? 200만 원 고정비용에서 40%밖에 회수를 못 한대요. 그러면 80? 그지? 80이지. 장사를 하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현실 경제에서는 사실 고정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100% 회수가 된다거나 100% 회수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가변 이윤하고 고정비용 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크기 그거 두 개 저울질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 기업이 조업을 갈까 말까 결정할 때에는 요 가변 이윤이 있을 것이고 고정 비용 있죠? 고정 비용 중에서 뭐 회수 가능한 크기 가변 이윤과 고정 이윤 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크기 두 개 저울질하게 될 겁니다. 이쪽이 더 크면은 지속 이쪽이 더 크면은 중단하는 거죠. 그죠? 가변 이윤과 고정 비용 중 회수가 가능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까지 공급곡선이 뭐 수직으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잡자고요. 조업 중단점이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 조업 중단점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암기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이면은 어차피 묻어버린 돈 그거 신경 안 쓴 곡선으로 따지면 되겠구나. AVC의 최저점이 이제 조업 중단점이 되는 겁니다.